몸파, 한우, 음원 취지 들어오는데 사들은 인정됩니다. 이 군법다리 정책연구원은 추미애 후보자의 홍보 대행단체입니다. 이렇게 선거운동까지 하고요. 본질은 정치자금을 쓰신 겁니다. 딸의 가게를 돕기 위해서 지출하려고 꽂은 게 아닙니다. 자, 들어가시죠. 아니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예. 지난주 중반부터 야당은요, 아들 특혜 의혹에서 추 장관이 정치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논란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큰딸 식당에서 기자간담회, 그리고 아들 훈련소 수료식 고깃집 후원금 사용, 이것 말고도 추 장관 본인이 상임 고문을 맡았던 한 싱크탱크에 400만 원 정치 후원금을 줬던 문제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군법다리 정책연구원은 추미애 후보자의 홍보 대행단체입니다. 홈페이지 메인을 한번 보십시오. 온통 지금 추미애 후보자 홍보입니다. 심지어는 추미애 후보자 당내 경선 후보 투표 좀 참여해달라고 이렇게 선거운동까지 하고요. 이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추미애 의원실 공식 메일이에요. 화면으로도 좀 봤는데요, 이현정 의원. 네. 그러니까 사실상 추 장관의 싱크탱크에 셀프 후원을 한 게 문제다.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입니까? 일단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이제 군 문제는 이제 그 검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자금 이 문제는 사실 추미애 장관 본인의 문제로 좀 확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공개된 일부 사안들을 보면 특히 추미애 장관이 이제 본인의 딸 어떤 식당에 가서 한 21차례 걸쳐서 한 250만 원 정도를 지출했던 게 과연 이게 어떤 적절한 정치자금의 사용이냐. 사실 이거는 근데 이제 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논란에 소용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하나는 이제 아들의 이 군 훈련소 제대 날짜에 본인은 사실 파주에서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논산에서 이 정치자금 카드가 사용됐다라는 이제 그 공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기 때문에 이게 또 논란이 됐었고 지금 이제 나온 문제는 뭐냐면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이 기부금 모집할 수 있는 단체인데 문제는 이게 자신 개인의 어떤 싱크탱크처럼 운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셀프 기부를 해서 어떤 면에서 사용을 하게끔 하는 이런 이제 지금 문제가 나온 것인데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일반 단체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도 김도부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추미애 장관의 선거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단체로 되어 있단 말이죠. 아시겠지만 김기식 전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 셀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어떤 법률제 적용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큰 사안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7년 전 당시 이 지금 화면에 나왔던 이 싱크탱크가 출범할 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군보딸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부잣집 딸이든 가난한 집 아들이든 이 사회에 나아갈 때는 똑같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있는 사회, 구호할 때는 일한 만큼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람 있는 사회, 이런 이상적인 사회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겠다. 7년 전 화면 보고 왔습니다. 고정처장. 네. 누군가는 400만 원이 비교적 뭐 적은 액수 아니냐라는 뭐 반론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2년 전에 아까 이현정 의원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김기식 전 원장이 셀프원 문제로 2주 만에 자진 사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간단치 않다라는 네.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하고 지금 그 김기식 전 금감원장과 이 추미애 장관을 동렬로 놓고 비교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임기 종료가 되면 이제 정치 자금을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국고에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5천만 원을 이제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후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한 것을 한 사람을 과연 공직자에 계속 임명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거세서 이 자진 사퇴를 했던 거고요. 이번의 경우에는 이 당시 처음 이 창립했던 이 자신의 어떤
이 외곽 단체에 400만 원 정도 후원했는데 물론 액수의 크고 많음을 떠나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것을 과연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을 때 위협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물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7년 전 사건이고 7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 액수가 크지 않은 것에 비춰봤을 때에는 도덕적 비난은 가능하지만 과연 저것이 공직자의 어떤 사퇴를 논할 만큼 중대한 것이냐 이것은 조금 그 반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부장처장은 그렇게 보시는군요. 조성호 부대변인님. 네. 이 400만 원 셀프 후원 논란 말고도 여기 보면 강원랜드 입장권도 정치 후원금으로 결제했고 동일한 주유소에서 똑같은 금액 연달아 결제했다. 이게 야당의 이제 공세인데 그런데 이 아들 군 특혜 논란은 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 장관 측의 해명은 조금 뾰족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걸 본인이 잘 모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강원랜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동일한 주유소에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주유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직원들이 자기 수행 차량이라든가 왜냐면 또 같이 보좌관으로 따라 움직이는 경우에 그 차량에 대해서 같이 기름을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그 원래 수행기사와 그 차량으로 움직여가지고 같이 기름을 넣으면서 동일 금액을 넣었을 가능성이 꽤 높고요. 그리고 그런 국회의원이 특히 이렇게 다선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이런 정치적 카드를 거의 들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수행비서나 아니면 보좌관이 따라가는 경우에는 보좌관이 소지하는 경우가 많고 그 사람들이 다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추 장관 본인은 잘 모를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울 거예요. 아마 그런 하지만 부적절한 건 일부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동행하면서 두 대의 차량이 움직이다가 함께 기름을 넣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 추 장관의 후원금 의혹을 두고 여야의 해석도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어봅니다. 몸파, 한원, 몸은 파주 구조였는데 파주는 농산 고깃집을 있습니다. 신 장관이 우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의 식당을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금액이나 보면 이 금액이 대략 한 해 한 10만 원 안팎 안팎으로 쓰였어요. 선관위가 이미 검토가 끝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의 입장은 이렇게 나눠지는데 김 변호사님. 변호사시니까 이 부분 있잖아요. 정말 공소시효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이 정치 후원금, 정치 자금법에 따라서 또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게 지금 전선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저게 제일 문제가 남을 거예요. 앞서 홍익표 의원 얘기 들어보셨지만 딸 이태원 같은 경우에도 도덕적인 거는 거의 다 차치하고서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어제는 기자관들 한 건 맞으니까. 추 장관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름 두 번 넣은 것도 저도 조 부대변인 얘기에 공감합니다. 차량 두 대 넣을 수도 있는 거고 5만 원 두 번 끊어가지고 그냥 10만 원 한 번에 들어갈 거 5만 원으로 두 번 끊어서 한 차에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기름도 저는 주유도 큰 문제 될 것 같지 않은데 저 부분은 여기요. 어떻게 하더라도 정치적 위반은 저는 맞는 거로 보이거든요. 공소시효도 자체로 남아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추 장관 당시에 이제 추미애 대표는 전방 부대에 가서 나 오늘 우리 아들 수료식임에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한 거고 여러분들 보러 왔습니다. 파주에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 그 카드는 아들 수료식이나 논산 훈련소 앞에 있는 고깃집에서 결제가 됐고 그렇죠. 그럼 누가 봐도 추 장관 없이 아들하고 아들 수료식에 갔던 사람들하고 수료식 끝나고 한우 먹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저 논산훈련소에서 무슨 국방에 출입하는 기자들 데리고 기자간담회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기 무슨 정책간담회, 의원간담회, 이렇게 의원간담회 이렇게 썼다는 것 같은데 저기 논산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에 있는 논산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군의원, 시의원들, 도의원들을 모아놓고 간담회 하신 건가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사자인 추 대표는 파주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건 어떤 식으로 막 해석을 하려고 그래도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리는 저는 남는다. 물론 저걸 가지고 속된 말로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이제는 현직 의원이 아니니까 의원직 박탈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무슨 향후에 자격정지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과한 형벌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장관직이 왔다 갔다 하냐, 그렇죠. 이건 아니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아니냐라고 놓고만 보면, 예. 저건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후원금 논란의 핵심은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몸은 파주, 카드는 논산. 이 부분이 좀 앞으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한편에서는요, 정무위가 있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추미애 장관 수사 이해충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조국 장관의 경우 가족이라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 하고,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 가족인데도 직무 관련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하고 그것이 좀 다른가요? 같은가요? 원칙이 바뀌거나 해석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전임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여부만 확인이 되고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요.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두 가지 요건을 다 사실관계를 통해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현정 의원님. 네. 쭉 얘기는 들어봤는데 좀 더 일목요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전현희 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과 추 장관의 사례가 뭐가 다른다는 핵심입니까? 저도 잘 몰라서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 이야기를 몇 번 이렇게 봤는데 예.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어제 사실은 휴일에 전현희 위원장 갑자기 인터넷에다 SNS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아마 집에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좀 본인이 공격받는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올렸는데 예. 문제는 이제 지금 조국 전 장관은 박은정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이해 충돌에 충분히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수사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하고 하니까 별로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제가 전현희 위원장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법무부 장관은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 보고 받지는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수사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렇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은 각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부지검에 있는 검사들은 전부 다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 밑에 놓인 겁니다. 예. 자기 수사 여부에 따라서 자기가 좌천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승진될 수도 있는 상황이 놓여진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동부지검은요, 이 사건을 지난 1월 달에 검찰 고발과 수사를 할 때까지 지검장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담당 차장검사도 바뀌고, 그 다음 담당 수사검사도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다고요? 그러면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 수사 내가 잘못하면 나 자천되는 거 아니야? 잘하면 이거 승진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권을 가진 사람인데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이거든요. 예. 근데 전현희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저는 이야기는 글쎄요. 이게 과연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은 조국 전 장관도 그랬었고 지금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본인이 스스로 사실은 이해충돌 내지는 직무 관련성 여부에 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직무를 회피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걸 굳이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좀 그런 생각은 들고요.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 국토위에서 국토위에 있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주식을 백지신탁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굳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지 좀 저는 의문입니다. 권익위원장이 그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아니 말씀.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이나 이해 충돌 여부는 비교적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확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분들은 그러면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회피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직무를 회피하면 되고 또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토위를 맡으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꼭 조사를 더 해봐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해 충돌이나 직무 관련성 없다 그렇게까지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예. 나름 저도 법률가로서 이해 충돌이나 직무 관련성은 있다고 보이는 게 좀 너무 명백하게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은 굳이 그렇게 말씀할 필요가 잠깐 언급하셨던 이 박덕흠 의원 관련도 저희가 나중에 또 주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차장. 네. 권익 얘기 하나만 짧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공익제보자 논란 때문에 당직병 권익위 관련해서도 좀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권익위가 내일 이 해당 당직병을 만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당직병이 이제 신분표를 요청을 했고요. 그 보호 요청을
할 만한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당직 사병을 내일 그 면담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처음부터 뭐 권익위가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만남을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이 당직 사병이 좀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 내일 만난다고 합니다. 내일 만나게 될지 아니면 또 당직 사병이 또 연기를 요청을 해서 이 늦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권익위가 빨리 만나서 이 당직 사병의 입장이 무엇인지 실제로 이 공익 제보자로서 신변 보호를 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제 권익위 얘기까지였습니다.